오늘은 무상증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준비를 해오셨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무상증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도 종목에 대해서 상승과 하락을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공시에서 가장 많이 당황하는 순서대로 제가 좀 오늘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그리고 유상증자, 그리고 유상증자가 나와서 제가 이제 무상증자를 그 다음 시간으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처럼 뭐 제3자 배정일 경우에는 호재, 그리고 일반 배정일 경우에는 악재 이렇게 나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호재다라고 종목의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투자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로또를 맞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이제 예전 뭐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상증자 관련된 공시가 뜨면은 주가가 뭐 점상한가도 가고 50% 2배 이상도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는 단기적인 파동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20, 30% 정도의 파동은 좀 나오는 편이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향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무상증자 공시가 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당황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공시 하나하나 읽어보시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상증자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상증자란 뭐냐? 기업의 지난주 유상증자를 말씀을 드릴 때 증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자, 주식수를 자본금을 늘린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유상증자는 이러한 자본금의 납입을 받아서 주식을 나눠주는 부분이고 무상증자는 그의 반대입니다. 주식을 나눠주되 무상으로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을 무상증자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무상증자 주식을 발행을 할 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화면 보이실 겁니다. 기업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전 투자 나르샤 시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내가 종목에 투자를 할 때 자본금보다 자본 총계가 더 많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업이 자본금을 기초적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슈,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뭐 영업들 실적, 흑자가 지속적으로 나면서 회사의 곳간에 뭐 돈이 쌓이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잉여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서 투자자들에게 우리 주주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 이후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무상으로 분배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잠시 후 실질적으로 나온 공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기업의 재무구조가 튼튼하다는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상증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게는 기업에게는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투자자들에게는 로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기업의 재무구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 총계가 더 낮다면, 즉 자본 잠식 구간이라면 이 기업은 무상증자를 결정을 하기는 매우 어렵고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익 잉여금이 있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 기업이라는 거는 내년, 내후년에 실적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적자를 만약에 기록한다면 자본 잠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상증자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만 보시더라도 무상증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잉여금이 충분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호재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 기업이 시장에서 좀 소외된 거래량이 없었던 기업이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시 하나로 시장의 부각을 받고 이 기업의 본질을 알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구조의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우리가 크게 자산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채, 자본을 합쳐서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거 자본, 이 중에서도 이제 자본금이 있고 이 잉여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자본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수익이 나고 뭐 이익 잉여금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던 자산, 뭐 토지, 뭐 부동산, 건물 이러한 부분들을 재평가하면서 여기에서 더 늘어난 매입 가격보다 늘어났다 그러면 이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잉여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을 할 때 이 자본에 들어가는 거는 액면가로 보기 때문에 액면가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증자를 했을 경우에는 액면가 이상으로 주가를 발행을 했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세 가지 더해서 우리가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 잉여금에서 뭘로 간다? 자본금으로 편입이 된다. 즉 기존에 100억을 가지고 100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 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뭐 300억 가까이 났다라고 한다면 자본금 100억에 잉여금 300억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대1 무상증자를 한다. 그럼 주식 한 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한 주를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잉여금은 200억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 자본금이 200억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본 총계는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재무제표상 변화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만 기업이 그동안 사업을 잘하고 운영을 잘해서 나눠온 잉여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이러한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자본금으로 편입을 시킨다라는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인 그러한 이제 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면은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가 된다고 하면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회사의 자본금은 마찬가지로 회사의 어느 정도의 이제 좀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본금이 크면 추후에 자금을 조달할 때도 이게 어느 정도의 좀 비율로 산정을 해서 자본금의 비율로 산정을 해서 뭐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사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 향후의 시장의 흐름을 대비하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잉여금을 주주에게 환원을 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주식 배당과 거의 뭐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얼마 안 되거나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얼마 안 될 경우 시장에서 기업 주식의 유동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상증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론적으로는 주식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주식을 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이 현재 10,000원입니다. 근데 무상증자를 하면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2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은 불변합니다. 즉 주당 한 주 무상증자를 받았을 때는 10,000원이던 주가는 5,000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합은 동일하고 시가총액은 동일하다. 한 주에 10,000원짜리를 두 주에 5,000원짜리 두 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무적인 안전성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무상증자 비율에 따른 주가 하락,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000원짜리 주식을 1대1 무증을 했을 때 5,000원으로 된다. 그러면 어제까지 10,000원에 거래되던 주식이 오늘 갑자기 5,000원으로 떨어지면 착시 효과, 너무 싸게 우리가 좀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파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공시를 실제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기업입니다. 현재 증자 전 발행 총 주식수가 323만 주, 상당히 적은 주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한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주당 한 주 1대1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신주의 종류수가 역시 320만 주 동일한 수준으로 상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주 배정 기준일 11월 7일 D-2 이틀 전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가 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고, 자, 다음 종목은 상신전자입니다. 차이점은 뭐냐? 바로 신주 배정 주식수가
1대1이 아닌 1대 0.5주다. 즉 이전에 발행돼 있던 주식수가 950만 주, 그거의 절반이 470만 주. 그래서 이 비율을 본다고 하면 앞으로 투자하는데 크게 뭐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